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오늘은 경상북도 시골 마을에 사시는 72살 박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유명한 분도 큰 재산을 모은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저 어르신 눈빛을 보면 왜인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나도 한때는 욕심이 많았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오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우리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먹고 살려면 일해야 했고 일하다 보니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 처음엔 작은 집 한 채가 목표였어요. 그걸 이루고 나니까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오고 그 집을 얻고 나니까 이번엔 자식들 교육이 걱정되고 끝이 없었어요, 정말로. 달려도 목적지가 계속 멀어지는 느낌? 마치 지평선을 향해 뛰어가는 것처럼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달라이 라마가 한 말이 있어요.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죠. 하지만 정작 노후가 되면 그 돈을 모두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데 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말이 딱 내 얘기예요. 50대에 위장병이 왔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때 병원 밥을 먹으면서 처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동안 하늘 한번 제대로 올려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면 충분한가요? 박 노인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 마당엔 텃밭, 부엌 깬 전자레인지도 식기세척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오면 다들 물어봐요. 어르신,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되묻지요. 뭐가 불편한데요? 밥 지어 먹을 수 있고, 비 안 맞고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들리고, 이게 부족한 거예요? 나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얼마나 가져야 충분합니까? 차는 굴러가면 되지 꼭 외제차여야 해요? 집은 따뜻하면 되지 꼭 아파트 몇 층이어야 해요? 충분함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줘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 일주일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되지요. 박 노인이 말하는 충분함이란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용기입니다. 나는 TV 홈쇼핑을 안 봐요. 인터넷 광고도 안 보려고 하고. 그게 다 뭐예요? 지금 당신 삶은 부족합니다. 이걸 사야 완성됩니다. 그 소리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유행? 내가 왜 유행을 따라야 해요? 나는 내 페이스대로 살고 싶어요.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나이 50이 넘어서야 알았으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광고를 봅니다. 그 광고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더 예뻐야 하고, 더 날씬해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박 노인은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끄는 순간 비로소 진짜 행복이 들린다고요.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아니에요. 자식들 대학 보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막내가 아직 어렸을 때 우리 식구 다섯이서 마루에 둘러앉아 수박 먹던 그 여름밤. 선풍기 하나가 빙글빙글 돌고 수박씨 뱉기 내기하면서 아이들이 깔깔 웃던 그 순간.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우리 통장에 얼마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웃음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십 년을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저녁 밥상, 비싼 선물이 아니라 손주가 건네는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 행복은 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란 무엇인가? 내 친구 중에 돈 정말 많이 번 친구가 있어요. 강남에 건물도 있고, 근데 그 친구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명절에 아무도 안 온대요. 반면에 나는요, 이번 추석에 자식 셋, 손주 다섯이 다 왔어요. 이 작은 집이 꽉 찼지요. 나는 그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진짜 부자구나. 진짜 부자는 통장 잔액이 아니에요.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의 수예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박노인은 요즘 매일 아침 텃밭에서 1시간 이상을 보냅니다. 상추도 기르고 고추도 기르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낙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는 거지. 받는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요. 그게 다예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바라는 순간 그게 거래가 돼버리거든요. 그냥 줘요. 그냥. 그러면 이상하게 더 많이 돌아와요. 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버는 대신 추억을 만드세요. 눈을 감는 날 통장은 가져갈 수 없지만 추억은 가슴에 안고 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어쩌면 오늘 하루 가장 잘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고 답글 달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부모님, 형제자매, 오랜 친구에게 보내드려도 좋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계시기 바랍니다.